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207화입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경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간론 경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경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론과 경금이 청간과 어떻게 어울리는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경금의 각 월에 대해서 월과 경금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금 네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른 강론, 임묘진월의 경금론, 임묘진월의 경금론입니다. 한기가 미진하니 화를 애용하고 토를 자양함을 기뻐한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직까지는 환기가 따뜻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한기가 쇠퇴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애용하고 토로서 그 추위를 덮는다, 따뜻하게 한다 이런 말이고요. 수기가 물의 기운이 쇠잔하여 목왕하니 금으로서 도우고 화로서 다스리면 대성할 것이다. 간목을 만났었을 때 임묘진의 간목, 봄에 경금이 약한 계절이니 비록 정화와 간목의 도움을 받아 녹인다 하여도 경금이 너무 허약하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이라서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간목은 임묘진월의 간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 쓰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합과하니 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보면은 병화는 냉한 계절이니 얼지 않게 보호하여 주는 격이어서 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아직까지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한기가 아직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는 좋다. 정화를 보면 가장 허약한 계절이어서 녹여도 쓸모가 없으니 허망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제살이라든가 나중에 병화가 있는데 정화도 있거나 때로는 지지에 사호화가 있었을 때 제살의 태거가 되기가 쉽습니다. 무토를 보면 한기를 막아주니 길하게 될 것이고요. 병화와 무토가 있으면은 의식은 족하고요. 이럴 때 병화와 무기토가 있으면은 이제 운이 해자축월로 운행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가 있었으면은 병화 따뜻함, 무토도 따뜻함 이럴 때는 이제 금의 기운에서 수의 기운으로 흘러가야 좋죠. 이럴 때는 이제 대운이 이런 흘러가주면은 아주 좋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약한 경금이 금왕운으로 오르면 금기가 강화하기 때문이다. 기토를 만나게 되면은 진흙에 떨어진 금속이 되어 흉하나 일주가 허약할 때는 금을 키우기 위해 상생으로 부득이 사용하게 된다. 이럴 때는 일주가 허약했었을 때 기토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경금을 보면 신약하니 부득이 반깁니다. 신약할 때는 경금의 기세를 반긴다 이런 말이고요. 신금을 보면 병화를 합거하니 흉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신약했었을 때 경금이 신금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병화가 와서 이 신금을 합거해 버리니 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임수를 보면 냉하여 싫어하나 간목이 있을 때 상생하면 길할 것이다. 그래서 임수가 있었을 때 이 간목을 기세를 돋구어 줍니다. 그랬었을 때 학자, 교육자 이런 걸로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봄철에 이미 투과내면 냉기가 많아 추워져서 보온이 필요하므로 개수가 기신이 되어 무토나 병화를 용신으로 하나 병화인 경우에는 개수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좋기는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개수도 조금은 써먹을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개수를 보면 병화를 가리고 허약하게 하니 뜻이 있으나 뜻을 펴기 어려워 무위도식하기 쉽다. 그래서 병화가 있더라도 개수가 있었을 때는 그 개수가 병화를 가리니까 허약해서 무력해지기가 쉽다. 이런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묘월에는 목왕절이어서 금기가 허약해지고 제다신약이 되기도 쉽습니다. 냉한 계절이므로 병화가 온양하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기토로서 금을 생하여 보호하여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병화가 우선이고 무기토는 다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량이 사주의 그릇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봄철에는 경금이 허약한 계절이므로 정화를 녹여 만든 재료가 너무 적은 경우가 되어 당장은 녹여봐야 소용이 없으므로
여름이나 가을까지 경금의 세력을 키워 녹여야 하므로 경금을 왕하게 하기 위하여 화토를 용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경금이 약하니까 그 강하게 녹이는 거는 그렇게 쓰임새가 없다. 그래서 뭐 때가 강하게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이런 의미도 숨어 있기도 하고요. 목왕절에는 경일주가 토금의 생조가 없다면 생활에 안정이 없고 몸에 상처나 수술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너무 허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목왕절이라는 의미는 경금의 기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좀 기세가 강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할 때 토금의 생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진월에는 토왕지절이어서 모왕자왕하나, 모왕자왕이라면 토가 금을 생하죠. 그래서 모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수의 기세가 있으니 자왕한 격이니 간목으로 소통한 후에 강금 원광석이므로 정화로서 용금성기하면 좋다. 뭐 이럴 때는 뭐 당연히 뭐 좋겠지요. 토왕절에는 간목과 정화를 용신으로 하여야 하는데 비겁이 많아서 금이 왕성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토왕절에는 목하고 화가 용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비겁이 너무 많으면은 뭐 사주의 기세가 매우 꺾인다. 어린 금이므로 만들면 안 되고 키워야 합니다. 이제 병화를 제일 먼저 쓰고 무토를 두 번째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바람둥이라든가 좀 허세가 있다라든가 뭐 조금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거에 매우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제일 될 것 같죠. 푸석푸석한 돌로 물렁한 쇠 어린 금 유약하고 한랭합니다. 병화로 단단하게 하고 무토로 보신하면은 좋다. 뭐 병화로서 단단하게 하고, 봄철에는 경금이 약하고 간목이 강한 계절이므로 제다신약이 되어 토와 금을 용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될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운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토금이 꼭 와줘야 됩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봄철에 경금이 간목을 보면 봄철에 과일이 열린 계절이 아니고 설령 열려있다 하여도 먹을 수 없는 과일이므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경금이 열매가 열렸다 해도 별로 써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과일이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봄철에 병화와 무토 운이 있으면 의식은 족하고 이렇게 운에서 도와줄 때 이런 말입니다. 왜? 봄철은 허약한 기가 쉬우니까. 봄철의 경금은 운의 흐름에 따라 용신이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인월 보겠습니다. 목왕하니 생금하기 어렵다. 너무 목의 기세가 강해서 금을 생하기는 어렵다. 먼저 병화로서 토금을 따뜻하게 하고 간목으로 토를 약간 제어하면은 생금하니 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왕절에는 좀 기세가 약하기 쉬우니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경금이 또 나와 극하면 간목이 불리하게 되고 극신약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의 기세인데 그게 재물인데 너무 극신약해서 않았었을 때 경금이 있으면은 간목이 상처로 입습니다. 정화로서 연금하고 금의 기세가 또 나오니까 정화로서 금을 다스려야 되고요. 토금이 있으면은 부귀하게 될 것이다. 임계를 보면 허명 허소리만 있고 화국하고 임투하면 실신잭살하여 식신제살하여 대귀하다. 화국이란 말은 관국이겠죠. 불의 기운이 지지의 국을 이루고 임수가 투가 나면은 식신이 관을, 수가 임수가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이 관을 극하게 되니까 식신제살하여 대기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수기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너무 물만 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기세가 조금 꺾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사주의 흐름을 봐야 되기도 한다. 만약 수기가 없으면은 살왕하니 화국이 되니까 살왕하겠죠. 살왕하여 사소한 질병이 많다. 화가 있어서 보온하며 토가 있어야 배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하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금은 강해야 하므로 경신이 투가 나고 지지에는 신유가 있어야 하며 기토는 습함으로 금을 배양하나 무토는 중후하여 오히려 금을 매몰시키기가 쉽습니다. 인월의 경금은 병정화가 보온하며 간목으로 재산이 있으면 부귀공명합니다.
화의 세력이 강하면 몸이 약하므로 임계가 있어 불을 끄지 못하면 신체 허약하여 잔병치레하기가 쉽습니다. 토가 많으면은 간목이 토를 제거하며 만약 다른 경금의 비겁이 간목을 제거하면 탐욕으로 배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이제 경금은 비겁이 되겠죠. 근데 간목을 제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재가 너무 망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꺾여 버린다는 뜻이니까 패망합니다. 비겁이 너무 많아서 재를 극하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월경금이라 절지에 있습니다. 신약함으로 반드시 토가 필요합니다. 목왕절이라 토가 있어도 약하여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화로서 조우하고 토를 생하여야 길합니다. 인월에 경금은 인월에 태어나면 성격은 사람이 좋으나 무기력한 것이 흠이다. 신약하기 때문에 박력이 부족하여 결심이 굳기도 조금 어렵다. 이런 정도고요. 때로는 이제 편제가 있다 보니 때로는 살짝 잘못하게 되면은 재다신약이 되어서 바람둥이 기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바람둥이란 단어보다는 기질적으로 약간 낭비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흥이라든가 이런 걸 즐긴다 정도 수준이 맞겠죠. 건강은 건강자가 드물고 크던 작던 어떤 형태로든지 병약하다. 특히 장이 약하고 폐나 기관지가 약할 것이다. 이럴 때 이제 건조할 경우에는 결핵이라든가 이런 어떤 몸에 어떤 건선 이런 것도 생기기 쉽습니다. 가운으로는 명문 출신자는 드물고 지방에 한미한 출신자가 많다. 그래서 좋은 집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다. 부부는 남명은 공처가가 많고 외도하는 이가 많다. 아무래도 신약하기가 쉽고 편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는 신약은 상업이 적합하나 신왕은 투기업이 적성이다. 한방 이런 걸 말하겠죠. 동서로 돌아다니는 업에도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 움직이고 친약할 경우에는 또 여자 때문에 이성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신왕할 때는 그 돈을 다 먹으려고 한방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묘월 보겠습니다. 묘월 정화와 간목을 병용한다. 이제 아무래도 좀 습기가 좀 있죠. 그래도 묘월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역시 신약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의 기세. 약한 금을 정화로서 연금하면 대기하로서 대성한다. 그래서 금이 약한데 정화로서 연금해야 됩니다. 정화가 없으면 병화도 가하나 힘써 노력하여 부기를 얻습니다. 아무래도 경금을 녹이기에는 병화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병화로서 되기는 하지만은 노력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갑정이 투출하면 대귀하고 을목은 생목이니 정화를 도리어 상하게 하니 일상인으로서 유정무갑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화를 사랑하게 하니까 정이 있고 갑이 없어도 일상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묘월일 때는 아무래도 정화보다는 간목의 기세가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화가 있어도 갑이 없으면은 일반인이 된다. 그러니까 정화보다는 간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묘월의 경금은 쇠가 약하므로 비견이 도와서 신왕이 되어야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과 정화가 있으면 부귀공명하지만은 을목이 있었을 때는 이 탐망 정도 이제 탐하여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탐망 정도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금이 약하여 신약이라면 갑이나 정이 있어도 능력 있는 자일 뿐이지 부귀는 누릴 수 없다. 제다신약이 되기 때로는 이제 관이 많아 관다신약, 제다신약 이런 말로 설명하기가 쉽겠죠. 정화 대신 병화가 있는 사람은 자수성가로서 성업을 누릴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묘월이다 보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좀 더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국이 목이면은 종제격이 되어 대부되게 한다. 그래서 지지가 목의 기세에서 종제가 되어버리면 대부되기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말인데 잘못 있거나 뿌리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다신약이 되기가 쉬우니 종제는 잘 살펴야 됩니다. 춘절 경금은 원칙적으로 약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세에는 묘중에 을목과 경금이 합하여 화함으로 암강하다라고 하였다.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하고 암합하지요. 그럴 때 이제 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어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묘월의 성격은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고 신약은 눈물을 약하고 신왕은 의협심이 강합니다. 건강으로서는 국어 형성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므로 딱 부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장이 약하거나 신경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가운으로는 양자로 가는 경우가 흔히 있고 부모의 가계를 잊지 못하는 운명적인 암시가 있다. 아무래도 객지 생활하기 아쉽다 이런 말이겠죠. 부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복되게 삽니다. 편제나 또는 부부궁이 형충하지 않으면 행복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암관이 있다라든가 암압하게 되면은 좀 부부간이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사주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직업으로는 귀한 사주는 재정을 담당하는 인물이요. 이렇게 재경부라든가 금통이라든가 이런 파트겠죠. 중격자는 상업으로 대성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업, 왕구접도 적성이 맞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교술이 좋습니다. 사람하고 관계 맺고 때로는 여러 사람하고 다 잘 지내기 때문에 상업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 정도가 됩니다. 진월 토왕하니 매금하여 생금하기 어렵다. 토가 많으니까 금이 파묻혀서 금으로서 토로서 금을 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간목을 써서 제토하고 정화를 써서 연금하면 대발한다. 그래서 간목으로 이 왕성한 토를 제어하면 생금의 기세가 될 것이고 정화로서 그 강한 금을 잘 제어하면 대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토왕하고 금완하니 정화로서 연금함이 급하다. 이제 토가 많다 보니 금이 완고해진다, 단단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화로 연금함이 급하다. 아무래도 이제 생금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간목이 있어야 극토 생화하니 간목이 없으면은 득지하기 어렵고 무화하면 빈천하다. 그래서 간목이 있어야 되고요. 무화는 화기세가 없으면은 크게 되기는 어렵다. 왜?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갑 무정이면 일반생이고 유정 무갑이면 우유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물정의 어두운 선비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이 있고 정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고 정은 있는데 갑이 없으면 어리석은 선비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세상 물정에 좀 어둡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갑병이 투출하면 살강하니 무관으로 출세하고 토국이고 무목은 매금이 되니 빈천하고 승도 지명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을목을 보면 간사하고 소인이 됩니다. 화국이고 개투하면 화국이고 개수가 투관되면은 상관 제살인이 부귀하고 그래서 상관이 제살하니 부귀할 것이고 병정이 투관하면 임수로서 제살하여야 길몽이고 수가 없다면은 잔 질병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 질병이 많으니까 건강을 먼저 챙겨라 이런 말이겠죠. 정화가 금을 재련하고 간목이 토를 억제하면 부귀하게 되고요. 병화가 격이 떨어지면 임계가 병화를 끄면 고생하다가 빈손으로 자수성가한다. 그래서 병화의 기세가 너무 뿌리가 없거나 임계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병화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불을 끄면은 이게 이제 병화의 기세가 관인데 관의 기세가 약해지다 보니 빈천한 삶이 되기 쉽다. 이런 말이고요. 진월의 경금은 갑이 없으면 중류 이하의 삶을 생활하며 정이 없으면 상류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갑이 있어서 이 토의 기세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또 진월 같은 경우는 경금의 기세가 강해지니 정화로서 그 금을 용금 성기해야 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이 없으면 상류층이 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연애자평에 이르기를 토다 매금하였다.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 토에 묻힐 우려가 있다. 먼저 간목을 쓰고 뒤에 정화를 쓴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토로서 간목을 먼저 재야 되고 토가 금을 생하다 보니 금의 기세를 정화로서 잘 성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격으로서는 서두르는 성격이고요. 용두사미하는 성질이 있다. 건강은 위장, 대장이 약한 편이고 그 외 신체적 기능이 약한 편이다. 그 다음에 가운으로는 양자 혹은 타양살이 생활하며 외국여행을 하는 팔자이고 일반적으로 부모 덕이나 혜택이 적은 편이다. 남명, 남자의 가정운은 비교적 순탄한 편인데 비하여 여명은 대개 불운하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여명이 불운하다는 의미의 뜻은 아무래도 사주의 기세가 세다 보니 관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남자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명은 되게 불운하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으로는 신문기자, 방송개통, 수사관이 합당하다. 강한 기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험하고 힘들고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말을 하겠죠. 뛰어난 비판력과 센스가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그래서 비판력, 센스, 눈치, 어떤 관찰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절반이 지나갔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